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관리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콩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의사들은 하루 체중 1kg당 일지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 하루 60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되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추가해 보세요. 매일 블루베리 1줌, 토마토 1개, 녹차 1잔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짠 편에 속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을 약하게 하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태우는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무릎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이 튼튼해야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하루 5분씩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으로는 한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벽 잡고 스쿼트 하기 등이 있습니다. 한발 서기는 한쪽 발로 10초 동안 서 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뇌가 함께 움직이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둑이나 체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나 숫자, 게임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취미와 사회활동이 치매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취미 활동으로는 노래 부르기, 춤추기, 요리하기, 뜨개질,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가 없으시다면 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뇌가 새로운 환경을 학습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매달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당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집에서도 혈압계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건강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녹색 채소, 귀리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과음도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과 심리적 안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명상을 해도 뇌의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나 영상 통화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가끔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압과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도 추천됩니다.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 암남성, 유방암자 궁경부암 여성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폐 기능 검사나 CT 촬영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낮아지면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뼈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고령층에서 폐렴이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은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감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작은 이상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증상도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빈혈,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장암, 방광암, 위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심장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